과거에 나는 어느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외건 차량 한 대의 경매가 끝나고 며칠 뒤 불만 처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중고차 거래다 보니 기본적으로 클레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장비 중 일부가 결품이거나 서류상 처리가 잘못된 게 대부분이었고, 이쪽도 워낙에 잦은 일이라 매뉴얼이 구축돼 있어서 트집에 가까운 건 깔끔하게 거절하고, 우리 쪽이 잘못한 거라면 사과하고 보완해주곤 했다. 차량 자체의 문제면 경매에 출품한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였다.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라 즉석으로 판단해 대처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차 안 룸미러에 여자가 자꾸 비쳐요. 순간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끊을 수는 없어서 우선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클레임은 처음이라 난 일단 전화를 끊고 상사와 상담했다. 손님과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다시 사드리기로 했다. 대개 클레임으로 인해 회수한 차는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된다. 그 외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정비하고 조사한 후 출품했고, 어느 중고차 체인점으로 다시 팔려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차 이력엔 꼬리표가 하나 새로 붙었다. 연구차로 사용하던 차량. 지금도 어딘가에는 룸미러의 여자가 비치는 그 외건이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딸과 엄마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비 오는 날에 누가 온 거냐면서 인터폰으로 현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웬 모자를 쓴 여인이 느닷없이 저기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엄마는 왠지 지친 모습의 여자가 조금 아파 보였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런 사람을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안 쓰는 우산 버리는 셈치고 동정심에 우산을 빌려주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 여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그 여자가 문을 확 잡아당기더랍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장면을 지켜본 딸과 함께 힘을 써서 현관문을 겨우 닫았습니다.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계속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답니다.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하며 위협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란이 컸는지 다행히 이웃 주민 아저씨가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소리를 질렀고, 놀란 여인은 황급히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학생이 된 딸은 홀로 자취를 했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밤, 딸은 엄마와의 통화 중에 몇 주 전에 겪었던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했고, 엄마는 그때 이야기를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때 비 오는 날에 그 여자, 네가 너무 무서워하길래 말 안 한 게 있어. 그 사람 길 잃어버려서 빗속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은 거야. 한 손엔 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게다가 그 사람 남자였어. 엄마의 말을 듣고 놀란 딸은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은 괜한 불안감에 현관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도의 숨을 쉬며 다시 방으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딸이 겁먹은 얼굴로 뒤돌아보며 현관 쪽으로 누구세요? 라고 말하자 밖에서 이러더랍니다. 저기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는 여자들이 사는 집만을 노렸던 범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나는
1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 종종 공중전화로 가서 장난전화를 걸곤 했다. 대충 적당히 아무 번호나 눌러 연결이 되면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단순하고 유치한 장난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그날도 나는 공중전화로 가서 장난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여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웃음을 꾹 참으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장난전화인가? 그렇게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고 흥미를 잃은 나는 수화기를 올려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간식을 먹으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던 그때 평소에는 다른 가족들 중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겠지만 그날은 하필 집에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괜히 투덜대며 어쩔 수 없이 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먼저 전화를 걸어놓고 무슨 일이냐니 이게 대체 뭔가 싶었다. 네? 뭐가요? 아까 전에 전화했었잖아요. 무슨 일이시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와 말투가 아까 내가 장난 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되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당시 우리 동네에는 7개의 공중전화가 있었고 나는 그 중에서 집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서 장난을 쳤다. 그런데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장난전화로 상대방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는 것이 가능할까? 심지어 나는 전화를 걸었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이다. 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도 절대 장난 전화 같은 것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